제가 참 멋내는 걸 할 줄 몰라요. 근데 사장님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과하게 머리가 붙어서 좀 웃기지만 자, 이제 오늘 한국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밤새 내렸고 지금은 잠깐 그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준비되셨죠? 자, 지금 이제 뼈 말릴 준비 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화면을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아,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선정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그냥 나우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제 그룹 이름이 나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럼 더 세게 나인 나우 어때요?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저는 뭘 하고 있는지, 저희 또 이렇게 한국에서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같은 뉴스킨이잖아요.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근데 저희 뉴스킨 사업자들은 모든 강의를 정말 많이 듣죠. 저도 지금 이제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 또 다시 뛰어요. 또 다시 뛰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늘 또 다시 뛰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한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열심히 또 일할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은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진행할 때 그렇게 정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처럼 지금 막 또 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해볼게요. 어, 저를 이제 저의 마인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돈이 필요해서 뉴스킨 모두가 돈이 필요해서 뉴스킨을 하는 거지 다단계에서 명예를 갖고자 뉴스킨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돈이 필요했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 50만 원이 굉장히 필요한 돈이었고 50만 원이 있으면 저한테 굉장히 삶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이란 돈이 늘 적자였기 때문에 그 50만 원 때문에 경조사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굉장히 혼자 계산을 할 때도 있었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100만 원을 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냥 50만 원은 벌 것 같았어요. 이 일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제품으로 접했는데 자동 리드화 아시죠? 본사를 통해서 자동 리드화를 통해서 저는 제품으로 저희 스폰서님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셨던 게 어딜 봐도 사업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가리지 마라 하지만 안 가린다 해도 저는 가려야 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정말로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사람 간혹 한 분쯤 계시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저는 저 아줌마가 뭔지 모르지만 돈을 좀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딱 50만 원만 벌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본사에 가서 나 취직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알거든요. 돈이 일단은 모두가 궁극적으로 모든 게 돈에서 비롯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돈이 많으면 추억도 많고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돈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고 시작했을 때 사장님들 다 어떤 이유에든 시작하실 때 어땠나요? 어, 너무 부풀어서 딱 이 일을 시작하는데 막상 하면 힘들죠.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일은 그냥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일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는 생각보다 왜 사람들은 고민을 할까? 왜 힘들어 할까? 이게 왜 그랬냐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저한테는요. 하루에 그 명함을 200장씩 뿌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모두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주변에서 저를 제일 빨리 그만둘
사람으로 제일 빨리 이 뉴스킨에서 사라질 사람으로 1순위로 저를 꼽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왜냐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두서없이 일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뭔지 모르지만 왜 못 믿어올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눈치가 너무 없고 그냥 혼자 해요. 그냥 혼자. 그냥 혼자 책으로 공부를 해서 책을 보고 그대로 하고 융통성 제로에 이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스폰서님이 계속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저는 정말로 진짜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었어요. 어떻게 못했냐면 지금 막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 2,000포인트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00포인트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LOI 그 사업 유지 조건에 2,000포인트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만 딱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융통성 없이. 그런 저였는데 그런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넬리라는 곳에 단 한 명도 초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혼자 다니던 제가 그래도 저는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정말 소비자망을 잘 만들었고 그 소비자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2,000포인트 안에서 재구매지만 정말 재구매는 2,000포인트의 재구매는 첫 주에 모든 2,000포인트 재구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했었는데 저만의 루틴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부터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10년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10년을 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10년을 해서 1,000만 원을 벌 거야.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이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하면 저는 그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끌어내려도 그거에 저는 개의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만의 루틴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도 저는 저만의 루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나갈 때 같이 저도 버스 정류하러 갔었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콜드를 하고 이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었어요. 일정 소비자가 생길 때까지 내가 뭔가를 재구매 2,000포인트가 될 때까지 그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고요. 내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나가서 뭔가를 제가 정했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제가 이제 뭔가 막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팀메리트 15명이 벨로시티 전에 팀메리트지 않습니까? 그 15명에 17명까지의 저의 LOI 주자는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명함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 콜드 마케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17명의 저의 일대를 만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던 그게 저의 루틴을 저는 어긋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이 바보 같다. 너무 이렇게 미련받게 하는 거 아니냐 해도 왜 그러냐면 그게 저고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저만의 루틴대로 했던 것 같은데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의 루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요즘 저의 루틴은 어떤 거냐면 저는 5시 반이면 기상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절대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무조건 저는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하지 잠드는 시간은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나는 오늘 몇 시간 잤어. 그래서 피곤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한마디거든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내 뇌를 나는 3시간 잤으니까 오늘 피곤할 거야 라고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몇 시에 자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묵상하고 저의 그 목표를 쓰고 하루에 200번씩 목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책을 20분 정도 읽고 그리고 TR고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갈바닉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어기지 않고 늘 1월 1일 날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를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의 루틴이 있다면 그거를 절대 벗어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진 습관은요. 내일 다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쓰레기를 어느 곳에 하나 버리잖아요. 남들도 그곳에다 버리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버리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 좀
냉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누스킨을 이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짜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자마자 그냥 일단 삶의 질부터 올리시지는 않는지요.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나는 여기 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정말 멋지게 옷을 입고, 정말 예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는 돈을 벌 거야. 시간이 지나 보면 저렇게 되겠지. 절대 죄송하지만 그 시간까지 견디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그들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돌아서면 공허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했던 건 어떤 거냐면 하루에 7,000원짜리 밥은 절대 먹지 않는다. 내 상황에 맞게.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설거지는 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바로 양치만 하고 나가서 홀드를 한다.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나한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들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은 사장님들이 정말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거를 아끼실 때입니다. 그 관리를 정말 잘하실 때이기 때문에 오시면 사무용 선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전달하고 그 훌륭한 사업 기회가 정말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전달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로 풍요롭게 되고 이 문화 또한 향상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삶의 질이 올라가 있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그런 선의의 힘을 가지는 게 저거든요.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정말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사업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전달을 하시는 그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걸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저희 팀에도 많이 영입이 되고 있어요. 영입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이제 욜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없어졌죠. 욜로족도 없어졌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폰서님이 멋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그 백만장자들만 따로 쓰는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블루다이아몬드 팀헬트 백만장자 모든 사장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그분들의 어떤 그 패턴대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질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러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회를 잡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정말 열심히 배우시고 나가셔가지고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 내 삶의 질을 올리실 거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데 훌륭한 사업 기회와 혁신적인 제품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진짜 나의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사장님들이 정말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제 입문하신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다가 또 왜 나는 지금 잠깐 안 되지? 나는 다시 뭔가가 잘못됐지? 아마 그 점검하는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늘 이 사업은 가다가 점검하고로 반복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다 저희 파트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거 있죠.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저희 파트너가 지금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어서 미팅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GV로 따지면 5,000GV만 이번 달에 파트너들이 같이 해주면 정말로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5,000GV가 힘들 수는 있지만 목표가 세잖아요. 5,000GV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명단 미팅을 하면서 모든 명단 미팅을 하면서 이분한테는 가봤어? 이분한테는 얘기했어? 소개를 받아봤어? 부탁은 해봤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깊은 내면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저번에 거절당했던데 또 한 번 가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부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절대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형제 라인이 그냥 그 평온해 보이는 형제 라인들이 그냥
괜히 미워 보이고 그래서 벌써 말하는 거나 눈빛이나 행동에서 벌써 부정이 들어왔구나는 나는 알 수 있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건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자꾸 저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포커페이스가 기본이잖아요. 포커페이스를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저희는 포커페이스를 못하면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포커페이스가 첫 번째고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구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서는 걱정거리가 100개가 있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 근데 내가 걱정이 있을 때는 남들은 다 평온해 보이고 포커페이스 못한 내 입장에서는 나만 괴로워 보이는 거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고 그럼 어때요?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없어져 버려요. 휘둘리기 시작해요. 그 누가 휘둘려요? 내가 남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미웠다 이 사람이 미웠다 저 사람이 부러웠다가 쌤났다가 이러다가 중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본인은 절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찌질해지기 시작하죠. 사장님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별거 없어요. 나랑만 딱 비교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기로 했어. 이번 주에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됐어. 그랬을 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못한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나랑 자꾸 비교를 하면은 나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진짜 생각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스폰서님 말씀이 이랬구나. 나랑만 비교를 하시면 그러는데 어떤 그 문제될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을 높인다는 거는 어제 나랑만 비교를 하시고 넓은 시야를 가지시고 깊은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다행인 게 눈치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눈치가 없어서 그나마 형제 라인이 저를 위아래로 흘겨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대놓고 계속 할 거냐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엄청 해맑게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10년을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눈치가 없었던 제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들이 뭐라 해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의 갈 길만 갔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너무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딱 있어요. 스폰서님의 말. 스폰서님의 말. 혹시라도 내 스폰서님 여기 안 계셔요? 형제라인 중에 누구 말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성장을 하는 사람, 핀업을 하는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대 6명만 찾는 게임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명 만들고 한 명이 밑으로 또 내려가게끔 후원을 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게 돼요. 절대 아니에요, 사장님들. 이 일은 일단 시작하시면 15명 아니잖아요. 15명, 17명도 찾았는데 어떻게 6명이 갑자기 벨로시티가 됐을 때 6명 와 껌이다 껌. 벨로시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하시다 보니까 6명이 그냥 산 같죠. 태산처럼 힘들게 느껴지죠. 그것도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15명이었으면 사장님들은요. 지금쯤 일대가 모두가 8명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6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나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량이 줄어든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죠. 저희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 그룹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파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팀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1대가 6명이 일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뭔가가 레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6파라는 게 뭐냐면 1대 6명을 찾는 거예요. 누구든 1대 6명을 찾으면 그곳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1대 6명을 찾고 나의 1대도 6명을 찾고 그 다음에 또 6명을 찾고 1년에 2번씩 1기, 2기, 3기, 4기 계속 2번씩 기수가 들어오는데 그걸 쉬지 않고 딱 3년만 하시면 사장님들은 모두가 완벽하게 팀 엘리트가 되시면서 백만장자가 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6파 3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6파 3기가 이번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저희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대 6명 그렇게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입문한 이그젝티브가 1대 6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입문하자마자 이런 게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1대 6명을 찾으십시오 했더니 안 해요. 그럼 왜 그건 뭐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설정해준 목표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는 사장님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이고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해 봐야만이 그거를 누군가한테 복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제가 되는 것도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1대 6명을 찾는 식스파 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1기 때 6명을 데리고 식스파에 들어왔어요. 2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명단이 바뀌기 시작해요. 3기 때 또 명단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정말로 내 1대 6명을 장군감으로 포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일단 오시면 뒤도 보지 마세요. 사장님 1대 6명을 찾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지금 1대 4명이 있고 난 누비가 됐고 내 파트너들이 있는데 내 파트너를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의 파트너를 어떻게 후원하는지 아십니까? 사장님은 80% 사장님들의 1대를 찾는 일에 집중하시고요. 사장님들의 파트너들은 십시일반 1대부터 6대까지가 10%씩 후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했던 게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파트너, 1대 파트너를 후원하고 이런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을 100% 활용했고 스폰서님들을 적절하게 10%씩 10%씩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정말 그렇게 하시면서 내 숙제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대 6명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저희는 뭐가 남았나요? 석세스 트립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또 있죠.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석세스 트립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1대 6명도 찾아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 사장님 저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강아지 좀 내보낼게요. 저 강아지가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네, 1대 6명을 찾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다 목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파트너들이 와서 새로운 목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새로운 명단을 내놔라 이러면은 늘 기존에 있던 명단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영원히 그 개미지옥 아시죠? 이거 아십니까? 그 기존에 있던 명단이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의 새로운 1대 명단이 필요해요. 나의 새로운 명단, 1대 명단이 튀어나왔을 때 내 파트너들도 움직이고 내가 리크루팅 하려고 했던 기존의 명단들도 같이 움직여요. 사장님, 내가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새로운 목표에는 새로운 명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파트너 한 명이 이래요. 미팅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나는 지금 단추를 잘못 깼대요. 단추를 잘못 깨서 그 단추를 다 풀고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단추 다 풀려서 다시 깨려면 사장님 100년 걸려요. 사장님 새로운 단추를 끼우세요. 왜 틀린 단추를 다시 끼우고 있습니까? 새로운 단추를 끼우시면 이 새로운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고 계시면 잘못 끼웠던 단추는 사장님이 한 손으로도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혹시 명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예전의 명단한테 가서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하자. 이거 괜찮아.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 새로운 명단을 찾으셔야 되는데 새로운 명단이 없으시죠? 미치겠죠?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 파트너가 새로운 명단이 없다고 했을 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저는 명단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지널러지를 다 펼쳐놓고. 결국은 본인이 용기가 없으면 못 갈 것이고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사장님들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새로운 명단은 사람이 소개를 시켜요. 내가 지금 목표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뭔가 이루려면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콜드 마케팅을 통해서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사업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명단을 얼마든지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놓고 명단 소개받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장님, 제가 피니 갈 때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늘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새로운 명단을 발굴해냈습니다. 사장님들이 이 사람은 없어, 명단이. 이 사람을 안 해줄 거야. 그건 사장님 생각이에요. 사장님은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그 명단이라는 건 사장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단 뒤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걸 발굴해내는 거를 사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명단을 무조건 발굴해내십시오. 사장님, 이 한국 시장하고 그쪽하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5천집이 안정화를 일단 하면 그 5천 만찬이라는 걸 많이 해요. 5천 만찬이라는 하는 이유가 5천집이를 내가 안정화를 시키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명단이 있고 루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천집이 안정화를 저희는 먼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첫 주 2,000집이 만찬을 했어요. 5,000집이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그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첫 주에 2,000집이었어요. 첫 주 2,000 만찬을 했는데 첫 주 2,000 만찬을 하는 사람은 그 달에 아무리 못해도 사장님 6, 7천 집이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했고 저희 파트너들은 첫 주 2천만 천을 해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급기야 그거를 어떻게 발전이 돼가고 있냐면 첫 주에 정기 구매로 2천 GB를 뜨는 그런 이제 파트너 군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전하게. 사장님들이 그 그룹에 맞게끔 사장님들의 지역에 맞게끔 내 마켓쇼에 맞게끔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5,000집이 안정화가 되면 누비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많은 숙제를 주고 저희 식스파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모두의 목표가 만지부예요. 1만 지부예요. 만지비를 하다 보면 사장님 더더욱 정말 많은 명단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뭘 하게 되냐면 식스파에는 아주 쉽게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희는 명단 확장을 하기 위해서 GV를 확장하는 거예요. GV를 확장했다는 건 뭐냐면 사장님들 마켓쇼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거고 정말 그 안에는 많은 그 우리가 말하는 매니아 소비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 나의 가방 사업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새로운 명단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명단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요. 3,000집이 안에는 새로운 명단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만집이를 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명단은 차고 넘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부탁을 하면 소개를 해줄 것이고 내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일어나고 사업을 알아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만집이가 모두가 목표인데 그 식스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건 1기, 2기 지나가면서 기본으로 만집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겠죠. 어떻게 바빠요? 그 만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언제 이 사람이 타이밍이 됐나? 이 사업 설명만 하고 다니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더 이상 소비자를 컨택하지 않아도 만들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GV 8,000원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는 뭘 하면 돼요? 정말 편안하게 사업자를 계속해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거를 5,000집이 안정화를 시키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만집이 안정화를 한번 찍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장님들이 정말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경험치가 극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 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보완을 할 거고 그러면 나는 실력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실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면. 그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이 정말로 소비자 군단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커져요. 사장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 극복의 힘도 약해지는 거 아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면 모든 게 극복의 힘이 커져요. 사장님들. 이 일은 결국은 극복의 힘이 커져야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어떤 거예요, 사장님들?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비즈니스, 견디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를. 그래서 그때그때를 내가 극복하는 힘은 사장님들. 내가 그때그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고민이 생겼을 때.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누구나 고민은 생기고 누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경험을 했던 경험치를 향상시켰던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정말로 진짜 잘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저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소비자를 통해서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9월 21일까지가 진짜 중요한 때이고 모든 이제 그 하와이의 석세스 트립이 마무리가 되는 때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사장님들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에이즈락 부스터를 저는 어제 주문을 했고 오늘은 이제 배송을 받습니다. 에이즈락 부스터를 통해서 저희는 또 다른 엄청난 명단을 찾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영입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장님들 9월 21일까지 저희의 목표는 이제 그때까지 첫 번째 또 하나의 작은 목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뭘 하냐면 정말 내가 그 많은 일을 지속했고 반복했고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사장님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뭔가를 그 기한이 정해진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현장감 떨어져요. 속도감 더더욱 떨어져요. 제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왜? 저는 보세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팀메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뭔가 석세스 트립도 가고 막 여행을 가요. 하지만 저희 파트너들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뛰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현장감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 또한 그 파트너의 목표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대를 리크루팅합니다. 새로운 일대를 리크루팅하고 저는 이번 달에 새로운 일대 2명이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라고 뭔가를 끊임없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로 저의 루틴대로 저는 바랬더니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년 전에 저의 소비자였던 분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젊은 엄마였어요. 아주 갓난쟁이 애기 엄마였는데 7년이 지난 지금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다 건강이 회복됐고 이 사업을 진짜 멋있게 해보겠다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목요일 날 미팅이 잡혔어요. 그분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모든 네트워크를 다 들은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네트워크 회사를 다 듣고 뉴스킨도 듣고 모두 다 들었는데 뉴스킨도 엄청나게 많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온 거죠. 근데 본사에서는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물어서 3개월에 걸쳐서 저희 강의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장이 지금 폐쇄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료실에 사장님께 물어봐서 저한테 연결이 된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현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뛰었더니 기가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는 스폰서를 고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는 선택을 하는구나, 우리를.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어찌됐든 저한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현장감을 잃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속도감 또한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속도감 또한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부스터로 어떻게 뛰실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저도 굉장히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찌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뉴스킨인데 뉴스킨을 우리는 성공할 건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건 했더니 좀 떨어지더라. 이건 했더니 좀 빠르더라.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더라를 그 많은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저건 기다라고 딱 뭔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쉬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은요, 내공이 쌓는 일 같아요. 이 코로나를 오면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는 본사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어카운트 매니저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인데 저는 3월 달부터 지난달에 가장 최고치의 GV를 지금 갱신했거든요. 전체 그룹 볼륨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장님 그 동안에 평상시에 저희는 개인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 많은 사람들에게 대모하는 거,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가 대처하는 능력, 보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TR 라인트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한 결과 결국은 다 흩어져서 각자 하더라도 개인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제 1대1 비대면이다 보니까 1대1 만남을 많이 하는데 훨씬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줌 미팅이 활성화되고 줌 세미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강의장에 초대할 때는 굉장히 멀리 있는 분들은 힘들었고 시간 맞추기 힘들었고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줌 세미나로 초대가 너무 쉬워져서 하루에도 3번씩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는 어찌됐든 네트워크를 하는 저희들한테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도 분명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러려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떤 게 또 저희한테 올지 몰라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진짜 내공을 차곡차곡 쌓으시고 개인 역량 강화에도 계열 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팀워크는 기본이고요. 팀워크는 말할 것도 없이 기본이고요. 진짜 이게 오시면 변화하세요. 진짜 변화하세요. 변화하세요. 뭘 변화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변화라고 하는데 막 힘들지 않습니까? 변화라고 하니까.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 책도 읽었다가 안 읽던 책도 읽고 막 정장도 읽고 뭐 한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뉴스킨에서 변화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뉴스킨에 맞게 적응치를 향상시키세요. 이 얘기예요. 뭐냐면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게 그 적응치를 향상시키시고 정말로 그 장사하신 분들은 그 자영업 하시는데 맞게 나를 적응치를 향상시키시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뉴스킨에 맞게 나의 적응치를 향상시키라는 얘기예요. 사장님들. 이 뉴스킨에 맞게 적응치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됩니까? 내가 뉴스키너답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로 나는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로 나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도 다룰 줄 아셔야 되고 STP도 멋지게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보상도 맛깔스럽게 풀 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개인 CEO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응치를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게 모두 내가 정말 표정을 진짜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웃는 것도 내가 연습을 하셔서 나를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은 모습이야. 나한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적응치를 한번 향상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뉴스키나가 되면서 어느새 정말 저 사람 그러면 아 뉴스키너 멋있어. 저 사람 괜찮아. 딱 봐도 믿을만 하잖아. 이런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적응치를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고요. 방법을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방법 없습니다. 어느 강의를 들어봐도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사장님 방법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단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에서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젯밤에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전화를 몇 통을 하고 누구한테 뭘 하고 나는 명함을 몇 장을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뭘 할 거야. 나는 오늘 무슨 일 있어도 3명한테 사업 설명할 거고 1명한테 아무리 못해도 데모는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타협하시면 안 되죠. 없어요. 오늘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한정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날 생겨요. 있어요. 근데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건 내 생각인 거고 사장님 생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생겨요. 하다못해 내가 한 명도 오늘 데모를 해야 되는데 못해? 자 이제 우리가 부스터를 들고 부스터는 어때요? 세안을 할 필요도 없죠. 닦아낼 필요 없고 장소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그냥 손등에다 부스터 1분 해주는 거 그럴 사람 없을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단 한 번 진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카페에서 저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숙제를 못했다. 이거 딱 1분만 해도 될까요? 싫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타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딱 타협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 뿐입니다. 이 일은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 아닙니다. 찾기 게임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찾기 때문에요. 정말로 늘 있던 그 방앗간에 누구한테나 친절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이번에는 누스킨 하나, 저번에 이제는 괜찮아졌나, 뭐 했나. 자꾸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찔러보고 찔러보잖아요. 아, 물론 언젠가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찾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그분이 갈바닉 보고 놀라지 않았다면 부스터 보고도 놀라지 않아요. 그냥 그분은 좋은 소비자. 찾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갈바닉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갈바닉 쓸 사람 한 명 딱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바디바 쓰는 사람한테 바디바 쓸 사람 딱 한 명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명단은 확장은 내 몫이에요. 어떻게든 명단 확장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 제가 가장 명단 확장 많이 했던 데가 한 명한테 52명을 소개받은 거였어요. 한 명으로부터 퍼져나간 게 52명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만 해주세요. 딱 한 명만 해주세요. 당신처럼 약속 잘 지키고 좋은 사람 한 명만 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명단은 내가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찾기 게임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1대를 찾는 데 80%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핍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부족한 게 많았고 정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랑은 아유 저 사람이 만만해 라고 할 수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제가 부족했거든요. 정말 결핍도 많았고 집안 형편도 그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 뭐 아시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막장 드라마 아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은 갑자기 남편이 사기를 당해. 뭐 이런 거. 네, 딱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런 결핍 덩어리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 결핍을 안고 그냥 살아도 결핍. 그냥 내가 뭔가를 행동해도 그 결핍은 어디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하면 그 결핍은 점점 사라지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죠. 어느 순간 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힘들어. 굳이 내가 이걸 집안을 일으켜야 돼? 굳이 나 혼자 왜 해야 돼? 아, 내 결핍보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이 결핍, 나만 알고 있는 이 결핍보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더 창피해. 자존심이 상해. 이러다 보면 못하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왜 하시려고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 그걸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결핍 덩어리였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전혀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은 없죠. 나만 알고 있는 결핍이죠. 굳이 누군가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세니까 제가 매달 정말 병원비에 매달 뭐에 뭐 빚을 갚아야 되고 이런 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미치더라고요,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미치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딱 가서 기도드리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끝에 끝까지 가요. 아침에 갈 데 없잖아요. 책 한 권을 읽어요.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이 100장의 명함을 뿌려요. 그럼 저는 400장을 뿌려요. 거의 미쳐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언제 들어와요? 1시에 들어와요. 왜? 이때쯤이면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가고 11시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주 넉넉 잡아서 12시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에 그럼 나는 1시간을 더 해야지. 1시까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깡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무한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로 믿을 수 없게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82개의 대리점이 생깁니다. 82개의 LOI가 생긴 게 아니라 82개의 독립 대리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폭발을 하기 시작했고 진짜 남의 사무실에 조그만 책상 하나 분양받아서 있던 제가 바로 제 사무실을 따로 독립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고 그때 82개의 대리점이 생겼던 사람들이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가 컨트롤했을까 보니까 내가 컨트롤한 건 아니죠. 스폰서님들이 도와줬고 시스템이 도와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휘둘리거나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저의 내공이었고 그리고 저의 포커페이스였어요. 사장님들. 진짜 사장님들이 그런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에너지화 시키세요. 그 스트레스는 에너지로 폭발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그 강력한 스트레스가 에너지로 정말 폭발할 때가 와요, 사장님들. 진짜 이 비즈니스 할 때 제가 정말로 정말 사장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감정 분리 잘 하십시오. 이 비즈니스는 감정 분리 잘 못하는 순간 1, 2년이 훅 가요. 감정 분리를 못하는 순간 1, 2년을 다 소비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누가 저래서? 저 사람 미워서.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 사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장님 비즈니스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장님의 파트너를 그 사람이 보냈나요? 사장님의 소비자를 뺏어갔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그냥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질투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짜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 왜 저 사람들이 내 스타일이어야 돼요? 사장님들은 그들의 스타일인가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장님.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사장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형제라인들 있잖아요. 대놓고 무시했어요. 어머, nel리 또 혼자 왔어? 사장님 혼자 왔으니까 이번에 사장님이 뒷정리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내 옆에 아무도 못 옵니다. 저는 늘 VIP석에 앉아 있고요. 그들은 아직도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저는 딱 그거예요. 알았어.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알았어. 그렇게 감정 낭비하고 있어. 괜찮아, 나는. 왜? 당신이 내 인생에 절대 중요하지 않거든. 이런 걸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저한테 말했던 형제라인, 어느 날 저한테 실구먼이 와서 사장님은 될 줄 알았어. 나는 될 줄 알았고 당신은 될 줄 몰랐나요? 당신 더 잘 될 줄 알았잖아. 남 될 줄 알아서 하지 마시고 내가 해내는 일이 이거는. 사장님들 이거 누스킨 비즈니스 한다고 하니까 다 박수치던가요? 아우 그걸 왜 해? 그딴 걸 왜 해? 다단계잖아. 아우 그거 하지 마 큰일 나. 누구 해서 망했대. 사장님은 그들한테 증명해서 보이셔야 되지. 맞죠? 보이셔야 되는 거 맞죠? 증명할 사람 너무 많죠. 가까이에는 가족도 있죠. 남편도 있죠. 와이프도 있죠. 많을 거예요. 증명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증명을 빨리 하시려면 감정 분리를 잘 하세요. 감정의 서랍을 많이 만드세요. 이건 이 감정에 넣으시고 저건 저 감정에 넣으시고 다 넣으세요, 사장님들. 그 분리가 안 돼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다 떠난 사람 봤고 사무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사람도 봤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감정 분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장님들. 감정 관리 정말 잘하시고 저에게도 많은 파트너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뉴스키는 비즈니스를 입문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면접을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물론 저도 다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도 남들이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야, 저거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무슨 성격이 저래? 뭐 이런 사람 중에 저 하나거든요. 제 별명이 독일 남자잖아요. 그 엄청 중성적인.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막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네트워크로 떠나는 파트너도 있었을 거고 뉴스킨 하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겪는 일은 다 여기서도 똑같이 겪어요. 그런 일 굉장히 많고 누군가한테 이간질을 하고 뭐 어떤 일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다가 우리 둘만의 얘기도 막 저도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너만 알고 있어? 다음날 0.4초 만에 모두가 알고 있어. 뭐 이런 일도 경험하고 뭐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MBM몰. 그런 분들을 제 별명을 걸어다니는 MBM몰이라고 하거든요. 모두가 다 알아. 다 공개야. 뭐 이런 분들 왜 없었겠어요? 다 있었는데 제가 정말 잘했던 거 그 꼴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는 대로 저러면 되는 꼴을 봐요.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더 미친 듯이 일대를 찾아요. 내가 집중할 곳을 제가 만들어요. 미친 듯이 파트너를 닥달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일대를 찾아요. 그러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오는지 아세요?
뛸 파트너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데 그때 저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리더는. 아, 이 친구가 스폰서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뛰는구나. 이 친구한테 집중해야 되겠네. 그때 어떤 파트너는 뒤에서 말이 많아요. 아, 이 친구는 잠깐 보류해야 되겠다. 내가 집중할 곳과 집중하지 말아야 할 곳이 그때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감정 분리 잘하시고요. 모든 일에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집단이 모여서 정말 하는 일이 사람 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이 꼴 저 꼴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꼴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쓰리고 상처도 받고 정말 원형 탈모가 쉬지 않고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꼴을 보셔야 돼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뉴스킨 비즈니스 권리소득 아니래요. 인내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인내소득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구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참고 누구는 정말 육탄전을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성장할 거고 나는 정말로 멋진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계속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다가 정말 처음에 막 스타가 나타나죠. 근데 그 스타도 결국은 뭐냐면 먼저 뭔가를 확 하고 그 이후에 남들이 정말 오랫동안 겪었던 걸 또 겪기 시작할 때도 있고 진짜 막 여러 가지 오르락 내리락 수없이 반복하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진짜 멈췄을 땐 사장님들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됐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야 돼요. 옆에 같이 멈춰있는 형제라인 진짜 이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스폰서와 상담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될 때는 스폰서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피해. 왜? 스폰서님은 늘 목표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표가 멀어지는 순간 나는 그 스폰서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해요. 스폰서님은 목표를 주는 사람? 그러다 보면 나는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사장님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스폰서님과 상담 안 하셔도 되고요. 목표에 잠깐 멈추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스폰서님 뒤에 누가 봐도 스폰서님 같이 따라다니셔야 돼요. 스폰서님과 붙어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들한테 일로 와 나랑 놀자 이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멈출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반드시 뒤에 숨으셔도 스폰서님 뒤에 숨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형제라인과 손잡고 있는 순간 사장님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은 정말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던 것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장님들. 진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잘 될 때 늘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경옥 서진수 스폰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잘 될 때 항상 겸손해라. 조용해라. 겸손해라. 조용해라. 정말 남들이 그냥 알아서 알 때까지 조용해라. 그리고 뭘 해야 돼? 아주 조용히 사업을 확장시켜라. 이게 저는 아주 세뇌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들도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 조용히 그냥 사업을 확장시켜요. 조용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멈췄을 때 스폰서님 뒤에 딱 붙어 계시고요. 잘 될 때 진짜 겸손하게 정말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장님들도 다 이렇게 딱 읽어보면 아시는 분들이죠. 아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은 50km 구간에서 75km로 주행을 했습니다.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1억 8천만 원 사장님 속도 위반 딱지 우리 날라오면 5만 원 아닌가요? 8만 원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벌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분한테는 진짜 40km 구간에서 80km 구간으로 달렸어요. 그랬더니 2억 6천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벌금이 날라오냐면 부과하냐면 책임감에 대한 사장님 벌금이에요. 책임감이 그만큼 당신은 이렇게 책임감이 큽니다. 이거예요. 사장님들. 사장님들 지금 사장님이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룹이지 않습니까?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그룹에 대한 다 책임감이에요. 사장님들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제 입문하신 사장님들한테 본이 돼야 되고 나는 본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비즈니스잖아요. 성장이에요. 성장 외엔 답이 없습니다. 성장으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책임감이에요. 사장님들은. 아, 이 비즈니스 정말 되는 비즈니스구나.
정말 성장을 하는구나. 저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그룹에서 어떤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서서 어떤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게 덮어주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사장님, 이 방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의 블럭이 빠지는 순간 사장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장님들한테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분들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아마 사장님들한테는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벌금이 부과될 거예요. 그만큼 저희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고 사장님 한 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사장님 조직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누군가는 어떤 사장님을 보고 그 사장님이 정말 멋있어서 따라서 하고 그 사장님의 성장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반듯한 사장님을 보고 따라하는데 어느 순간 사장님이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장님을 따라서 했던 그 사장님은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기 시작하고 감정 낭비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말로 이 일이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장님 있잖아요.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를 보고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나를 알겠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걸어갈 때도 저는 절대 땅을 보고 걷지 않습니다. 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이유가 뭐냐면 길 건너에서 누군가의 뉴스키너가 볼 수도 있고 나의 소비자가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사장님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한 방향으로 스폰서님이 한 방향으로 이거 합시다는 그걸 하셔야 되고요. 도대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 알아쳐요. 사장님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책임감의 끝에는 핀업이에요. 비즈니스가 핀업이지 사장님 여기 우리 막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복닥복닥 놀러고 온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핀업으로 내가 성장하는 걸 보여야 되고 결국은 핀업은 뭐예요? 나의 수익과 직결되죠. 그래서 나는 그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내 삶이 질이 올라가고 내가 그 삶의 질을 올림으로써 누군가의 삶의 질도 나처럼 끌어올려주면서 또 선의 힘을 펼치는 거를 사장님들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두의 뉴스키너들이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 정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진짜 저는 정말로 진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나의 목표를 외치고 쓰고 정말 상상하고 저도 엄청난 꿈이 있고요. 저도 엄청난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저도 가고 있고 아직 저는 멀었지만 여기까지 저도 진짜 더딘 제가 올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저만의 루틴, 지속 반복하는 거 저 제일 잘하거든요. 저 진짜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 정말로 내 몸에 딱 배어 있거든요. 그거를 초창기 때 제가 5년 동안 미친 듯이 했던 게 지속 반복이거든요. 사장님들 모르겠어요. 1년 있다 내가 폭발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폭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에서 계속해서 기름은 끓고 있고 내 팝콘은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없습니다.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마냥 될 때까지?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본사가 내놓은 목표들이 있고 어떤 뭔가 본사에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가시다 보면은 그 작은 목표들을 해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모습은 아무도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하지 않았고 리크루팅 해도 쟤 누가 데려가 왔어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낚시만 하고 산만 다니고 등산만 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진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이런 엄마가 됐다는 게 저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 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스킨은 엄청난 제품을 저희한테 쏟아 부어주고 있고 정말 누스킨의 어떤 수익은 한정된 게 없잖아요. 누스킨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내 능력껏. 결국은 한정된 게 없는 그곳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진짜 하나 딱 파트너한테 줄 게 있다면 나의 지속하고 반복하는 그런 정신을 저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미국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진짜 제가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진짜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들
제발 우리 같이 지속하고 반복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저희가 언젠가는 또 컨벤션 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진짜 나 또 성장했다고 제가 사장님들한테 자랑할 거고요. 그때 사장님들도 그때 그 사장님 강의 듣고 내가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를 연습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치겠습니다. 네,